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한국 생활에 유용한 생활 법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집이나 땅 등을 사거나 팔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생활 속 문제들을 법을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과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를 할 때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나요? 거래 등을 할 때 피해를 입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돈에 관련된 약속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나와 상대방의 계약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차용증도 계약서에 해당됩니다. 차용증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써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서명,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이 기록됩니다. 개인 간 계약서인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되고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혹시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해당 부동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집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집이나 건물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을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 등에 내야 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요. 변호사는 재산 문제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상담 등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 등으로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족 간의 대화나 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가족이나 친족 간의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법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의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는 결혼한 사실을 국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결혼하느냐,
외국에서 결혼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국민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하려면 본 국법에서 정한 외국인이 혼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서 원본과 혼인증서 번역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가게 등에서 번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부담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하는 요리, 청소 등과 같은 가사노동도 생활비를 벌어온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전업주부라면 여러분의 연봉을 알아보세요. 연령과 거주지를 선택하고요. 해당 항목들에 대해 시간을 선택한 후 계산 버튼을 눌러주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는 합의나 재판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1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데요. 만약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에 부부는 정말 이혼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배우자나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배우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아이는 누가 키워야 할까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데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를 맡아서 키우게 된 쪽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된 쪽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와 만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이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법을 몰라 겪는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